여러분, 지난 한 주 시장 정말 이상하지 않았나요? 시장을 이끌던 거대 기술주들이 전부 하락했는데 오히려 시장 전체는 상승하는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퍼즐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시장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일제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시장에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대체 그 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 한 주 시장은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쪽에선 그 잘 나가던 기술주 거인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선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1990년 이후 가장 긴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주변의 작은 보트들은 신나게 축제를 벌이는 듯한 아주 기이한 장면이었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섹터 로테이션. 우리말로는 업종 순환매라고 하죠.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이 미스터리를 푸는 만능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섹터 로테이션,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돈의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자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더 유망해 보이는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는 현상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이 돈의 대이동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아주 극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치 거대한 수도관에서 콸콸 쏟아져 나온 물이 여러 개의 작은 관으로 흩어져 흘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이프에서 빠져나온 돈이 러셀 2000이나 산업재, 에너지 같은 여러 다른 섹터로 쫙 퍼져 들어간 거죠. 이게 바로 거인들이 쓰러져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왜 바로 지난주에 일어났을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이 흐름을 거의 폭발적으로 가속시킨 세 가지 강력한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치 뉴스들이 뻥뻥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존의 안정적인 시장 질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아시다시피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며칠 사이에 정신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질 않나. 갑자기 25% 관세를 때리겠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질 않나. 여기에 특정 산업을 콕 집어서 조사하겠다는 발표까지 이어졌죠. 이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제 안전한 곳은 없구나 하는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의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두 얼굴의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주가는 떨어지고 딱 하나의 보고서가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부 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치적 공포가 이 좋은 실적을 그냥 다 씹어먹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기업의 튼튼한 실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로 쏠렸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바로 반도체의 거인 TSMC였죠. TSMC가 정말 폭발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딱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AI 테마 아직 안 죽었다 라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의는 바로 엇갈린 인플레이션 신호였습니다. 시장에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혼란을 더 키웠죠.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준 건데요. 먼저 소비자 물가. 이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나 보다 하고 다들 안도했죠. 이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는 오히려 오르면서 아직 안심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불안감을 확 키워버린 겁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사건들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매그네피센트 7과 나머지 493개 기업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그 소수의 거인들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던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300개 이상. 이게 뭐냐면요. 그 매그니피선트 7이 모두 하락했던 바로 그날 S&P 500의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무려 300개가 넘는 기업의 주가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시장의 힘이 소수에게서 다수로 넓게 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시장의 변화가 우리 한국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텐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곳에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변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TSMC의 성공이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면서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인 위험도 있는데요. 바로 환율입니다. 만약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고 이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분산 투자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빅테크 몰빵은 끝났다는 거죠. 둘째, 당분간은 기업 실적보다 정책 리스크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AI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그 수혜주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 중심의 기술주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한 30% 정도 가져가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산업재, 중소형주, 금융주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섞어주는 겁니다. 한쪽에 쏠리지 않게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의 게임 룰에 맞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이제 집중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분석 위에 딱 하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있죠.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분산화돼 트럼프의 다음 트윗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번 주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